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커지고 지역은행발 금융위기설이 커지고 있다는데 상황 한번 알려주세요. 크기는 다르겠지만 새마을금고 느낌이 일어나요. 미국 상업부동산 쇼크. 유럽까지 번지고 우리나라 금융사도 손실이 크다고 하는데 상황을 알려달라. 자, 그래서요. 일단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커진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 22% 폭락.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위기 전조일가. 지금 보시면 5일에 10.8% 떨어지고 또 22.2% 폭락했다. 이게 4분기 손실이 났다는 것이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이죠.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손실 나면 저렇게 원래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저축은행 어때요? 저축은행 손실 났다고 그랬죠. 저희가 저축은행 손실 났다. 지금 PF발 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실 났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요. 새마을금고 이런 데도 손실 나고 막 그랬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친 것 같아. 괜찮대요. 미국 보세요. 엄청난 손실이냐? 3,335억 손실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저거 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요것도 부실채권이 급증하며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생겨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대손 충당금을 쌓았으니까 안전하다. 대손 충당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안전하다. 대손 충당금이 왜 늘어나요? 우리 은행권에서. 우리 은행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실채권이 많아져서 상매각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위기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그 은행권들에서 더 쌓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동산 PF 위기 사업장은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PF 손실에 대해서 100%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라. 대손 충당금 100%를 적립하라는 소리는요, 부동산 PF가 매우 위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쌓였으니까 여력이 있네. 질러 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투자를 도박처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터진 가장 큰 도박 뭐예요? 태양건설.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폭등을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 정도 손실을 내더라도 바로 등급이 떨어진다.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에서 400개 점포 운영하고 있는 데가 3천억 손실 났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급증하면서 떠하는 부실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증보험으로 예금의 60%를 보호하는 등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뱅크런 내지 마라. 새마을금고 안전하니까 뱅크런 내지 마세요. 미국도 똑같아요. 다만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는 소리고, 다만 이 비율이 50%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파산을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은행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금, 주식, 채권. 근데 지금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이 빠져나가며 뱅크런이 났기 때문에 터진 거고, 지금 여기도 주식이 빠져나가면서 예금까지 뱅크런 위기라고 생각하고 예금까지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기도 충분히 뱅크런이 터질 수가 있다. 일단 요거 보고 가셔야 되고, 문제는 미국이라는 게 시장이 워낙 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은행들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상업용 시장 위기설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문제는 국내 주요 금융사들도 해외 부동산 자산과 상품을 대규모로 보유했다. 그래서 KB, 하나, 신한, 우리 이 4대 금융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는 15조 8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이게 북미나 유럽에 몰려있다. 그리고 고정 이하 여신, 즉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이게 부실채권이 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지금 2,8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529억 대비로 54.4% 늘어서 비중이 빠르게 상승 중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관련 펀드는 이미 손해 확정했다.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기서도 9,786억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20% 손해봤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를 했다. 독일에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손실률이 지금 80%가 넘는다. 근데 55조, 이 펀드 중에서 11조가 올해 만기인데 올해 미국의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미지수이죠.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을 묻히고 있는 건요, 홍콩 ELS 때문이에요. 여기서 본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타난 손실로 인해서 펀드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느낌이 있는데,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근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거용 부동산이 탄탄한 이유는요,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모기지 금리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탄탄한 이유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빚내서 집 샀더라도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들이 태반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크지가 않다. 거의 한 70%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97%까지 도구나 카우나 다 몰려서 사느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한번 여기는 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한다. 그 대신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리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미쳐서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원래 금리 영향 어마어마하게 받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사는데 7억을 대출받고 3억을 내 돈을 썼어요. 근데 금리가 3%일 때 2,100만 원이에요. 이자로 나가는 게. 근데 내가 여기 월 300씩 받아가지고 1억에 300씩 받아가지고 3,600을 벌어요. 그러면 1,500만이죠. 그러면 내 돈 2억에 1,500만 원 수입이면 수익률 7.5%죠. 근데 금리가 5%로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간 돈만 3,500만 원이에요. 내 돈 2억에 수익 100만 원. 수익률은 0.5%로 뚝 떨어진다. 금리 2% 올랐을 뿐인데 수익률은 7%가 떨어지더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근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요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나라한테 더 큰 문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가장 크게 터질 문제는 미국 뱅크런. 터져서 금융권 번지면은 이게 국내에 미칠 영향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한국 상업용 부동산 걱정할 때다.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실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저 정도 손실 나니까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크게 터졌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할 때 뭐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가계부채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터져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각심을 안 갖고 있는 세태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형건설 워크아웃 한다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짓거리를 우리나라는 그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보다 한국 상업용 부동산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과잉 공급됐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만 보더라도요, 웬만한 신도시의 상가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에서 4% 정도 잡아요. 상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죠. 안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2에서 4%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1층, 1, 2층 상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1, 2층 상가, 저기 주상복합 1, 2층 상가, 이런 것들 다 더해버리면은 막 8%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가가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공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신도시들마다. 거기에 가격은 엄청 높게 책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 과잉 공급된 것들이 분양이 그때는 막 됐었죠? 피해는 가게에서 입었죠.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분양이 안 된다.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게 PF 문제로 터지고 있다. 근데 미국은 글로벌 금융이 되었으니까 은행에서 어느 정도 조심을 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심을 했죠. 저축은행에서는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PF 문제가 크게 터지니까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이런 데는 과거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아이 PF 투자하면 돈 벌지 이런 생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고, 이 쇼크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상업용 부동산 쇼크가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쇼크가 바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금융권의 피해가 갈 건데, 우리나라 금융권 중에서 PF로 인해서 손실이 나고 있고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정부가 보증해줘서 뱅크런 막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실리콘밸리 은행 터진 다음에 뱅크런 막으려고 정부에서 보증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싶으면은 돈 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미쳐 있는 거다. 그러니 터지면 얼마나 영향이 크겠냐.
미국이 터지면 당연히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젠가탑 같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이. 근데 젠가탑이 원래는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막 여기 빠지고 요쪽에 빠지고 해가지고 되게 부실하게 막 이런 식으로 서 있는 셈이 된 거예요. 탄탄한 젠가탑이면 옆에 젠가탑이 갑자기 무너져. 멀쩡하죠. 탄탄하게 해놓으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순이에요? 옆에서 무너져서 그 진동과 그 바람만으로도 우리나라 젠가탑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은 탄탄한 젠가탑인데도 어느 정도 은행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고 있는데 위험한 젠가였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답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